축구지금입니다.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본머스와 썬더랜드의 경기가 본머스의 홈 바일리티 스타디움에서 펼쳐졌습니다. 현지 해설 중계 보는 거 좀 빡세더라고요. 축구 커뮤니티 보면 종종 또 몰래 경기했네 하는 게시물을 가끔 보는데 몰래 한 거 아닌데, 아무래도 국내에서 관심도가 적은 팀의 경우에는 경기 결과만 보고 경기는 안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필이면 또 우리가 보기 좋은 시간대에 이런 경기 있으면 볼지 말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경기는 죽어도 썬더랜드, 마엔다의 선제골, 본머스 에바니우성의 동점골로 1대1 무승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전반 18분, 죽어도 썬더랜드의 발라드가 기가 막히게 찔러준 스루 패스를 디아라가 슈팅, 본머스의 페트로비치 골키퍼가 선방했으나 튀어나온 공을 다시 마엔다가 밀어넣으며 선제골을 가져갑니다. 발라드는 재계약했더라고요. 축하 공연 기대할게요. 후반 63분, 본머스의 테버니어가 왼쪽 측면에서 올린 공이 썬더랜드의 키퍼 루프스와 발라드를 지나 에바니우송의 머리에 닿았습니다. 핸드볼이 의심되는 VAR이 가동되었으나 그대로 골로 인정되며 양팀이 승점 1점씩을 가져갑니다. 지난 리버풀과 노팅엄전에서 맥알리스터가 비슷한 상황에서 골이 취소되는 판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골로 인정되었네요. 일관성 상당하네요. 본머스는 리그 8경기 연속 지지 않으면서 상대하기 까다로운 팀이 되어가고 있고, 썬더랜드는 10월에 치러진 첼시와의 스탠포드 브리지 원정 이후 아직도 승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또 첼시야? 이런 식으로 다른 팀 경기에 등장하는 거 반갑지 않아? 경기는 이렇게 끝났는데 우리가 경기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로 빡치는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심판의 이해 안 되는 판정. 근데 이건 뭐 요즘 프리미어리그에서 경기당 하나는 나오니까 안 나오면 서운한데 이번 경기도 경기 시작하자마자 나왔죠. 근데 생각보다 이건 좀 조용하더라고요. 이게 팬덤이 작은 팀의 서러움이에요. 전반 시작하자마자 3분 만에 썬더랜드 르페가 본머스의 페널티 박스 왼쪽을 부수면서 들어갔습니다. 뒤에 쫓아오던 히메네스는 르페와 경합을 펼쳤고 박스 안에서 르페가 넘어지면서 수비를 성공합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 경합이지 이거 거의 뒤치기거든요. VAR까지 봤는데 그럼에도 PK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썬더랜드 팬이었다면 시작부터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은데 영상으로 보면 확실히 히메네스는 경합 위치까지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뒤에서 민 게 보이거든요. 안경까지 쓰고 봤는데 말이죠. 그리고 전반 32분에는 썬더랜드 골키퍼 루프스에게 본머스의 크루피가 도전하며 공을 탈취합니다. 골대는 비어 있었는데 심판은 파울을 선언합니다. 페널티 박스 밖이었고 크루피가 경합을 시도하는 상황이었는데 손을 쓰기는 했지만 경합 위치에 온전하게 도달했고 필드 플레이어 간의 경합이었다고 한다면 심판 성향에 따라서 파울을 줄 수도, 정상적인 경합이라고 볼 수도 있는 플레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는 본머스 팬들 열불 터지는 상황이죠. 이 두 가지 상황을 함께 이야기하는 이유는 일관성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첫 번째 판정은 명백한 오심이라고 보는 게 맞지만 같은 경합 상황에서 손을 쓰는 행위를 용인할 거였다면 크루피의 경합 상황도 플레이를 유지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손을 쓰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르페가 가격당한 상황에서 PK를 주어야 했고요. 그래서 이날 주심이 누구였냐? 제라드 질레트였습니다. 질레트 면도기 아니고요. 면도날 같은 날카로운 판정을 해줬으면 하는 그 질레트 맞습니다. 질레트가 관여하는 판정에는 항상 물음표가 붙곤 하죠. 가까운 예로 지난 맨시티와 토트넘 경기에서 VAR 심판이 질레트였죠. 솔랑케 첫골 장면에서 게이 발목 차는 거. 지난 울버햄튼과 첼시전에서 심판도 질레트였습니다. 첼시 PK 2개 받은 경기. 심지어 첼시 두 번째 PK 모스케라가 두 손으로 주황 패드로 미는 장면이 이번 경기 히메네스가 르페 미는 것과 비슷하고요. 르페는 PK 안 받았습니다. 이런 일관성 없는 주심의 판정이 경기를 망치는 장면을 또 한 번 보게 된 건데 오늘 경기가 우리야 관심이 적었지 본머스와 썬더랜드는 지금 박터지게 중위권 싸움하는 중이란 말이죠. 그리고 썬더랜드는 오늘 잡았으면 본머스랑 위치가 바뀔 수도 있는 경기였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판정으로 경기를 온전하게 즐기지 못하는 상황이 더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판정만이 아니라 두 팀의 또 다른 아쉬운 점, 골 결정력인데 썬더랜드는 이번 경기 스트라이커로 나선 마엔다가 골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골 외에는 인상적인 상황이 없었고 좀 게을러 보이더라고요. 이건 선수 특성이라서 잘 바뀌지 않는 건데 아직 어린 선수이긴 하지만 앞으로 색안경 좀 쓰고 볼 것 같네요. 후반 시작하면서 나온 르페의 스루 패스를 부지런한 디아라가 골리와 1대1 상황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어이없는 슈팅을 선보였고요. 슈팅 후 리바운드 되는 공에 창조 헤더 만든 건 인상적이긴 했어. 경기를 더 지배했다고 볼 수 있는 본머스도 에바니우송 교체로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난사에 가까운 슈팅 시도였는데 이날 총 슈팅이 21개,
XG 값이 1.71이니까 얼마나 답도 없는 슈팅을 시도한 건지 알만하죠. 물론 이번 시즌에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썬더랜드의 골리 루푸스 선방이 한몫하긴 했으나 이날 경기만큼은 본머스가 기대하는 어린 자원 크루피도, 세메뉴의 존재를 기억에서 지워준 하양도 결과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에바니우송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보이는데 이날 에바니우송 교체로 나왔다가 골 넣고 부상으로 다시 나갔거든요. 부상이 커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인 본머스입니다. 썬더랜드는 고민이 조금 더 크죠. 썬더랜드의 공격진 브로비, 이시도르, 마엔다가 이번 시즌 합쳐서 총 11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애매한 숫자인데 그나마 가장 많은 골을 넣은 브로비는 부상으로 3월 중 복귀가 예상되고 독인 객인이긴 하지만 이시도르와 마엔다도 거의 3경기당 한 골의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확고한 골잡이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썬더랜드는 비슷한 승점을 기록한 팀들과 비교했을 때 골득실 -5이고 9승 10무 9패라는 균형 잡힌 결과로 봤을 때 패배할 때는 승점차가 좀 있고 승리는 단단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승격팀으로서 이미 충분히 인상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나 컨퍼런스 정도는 노려볼 수도 있는 승점 차이기 때문에 남은 경기에서 최전방의 결정력이 얼마나 터지는지에 따라서 컨퍼런스 도전 여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본머스와 썬더랜드는 승점 2점 차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기는 각각 브렌트포드와 리즈를 만나게 되는데 본머스는 리그 9경기 연속 무패를 만들 수 있을지, 썬더랜드는 리즈 원정에서 기대하던 원정승을 만들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축구지금이었습니다.